사람들은 0.1초 만에 타인의 신뢰감과 호감도를 판단한다고 해요. 쉽게 신뢰받는 이미지를 원한다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패션은 시선의 설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사는 것보다 옷 수선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체형을 보완하는 방법. 비밀은 그 시선 이동이거든요. 대신 소재와 구조감 있는 옷을 선택해요. 직장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법칙, 3대 1 법칙 들어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지식토크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옷차림 저자 박영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숨어있는 이미지 가치를 찾아드리는 여러분들의 성공 파트너라고 기억해 주세요. 옷차림이 첫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네, 자,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요, 사람들은 0.1초 만에 타인의 신뢰감과 호감도를 판단한다고 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생각보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죠. 그러니까 말하기도 전에 우리의 옷차림과 이 표정이 이미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55%가 옷차림을 포함해서 시각적인 이미지에서 비롯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알버트 메라비안 차트라고 하는데요. 알버트 메라비안 교수가 만든 차트라서 메라비안 차트예요. 같은 사람이라도 옷차림이 다르면 전혀 다른 느낌을 받잖아요. 한 중년 여성은요, 늘 꽃무늬 원피스만 입다가 네이비 재킷을 바꿔 입었대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본인에게 하는 말, 그리고 본인을 바라보는 표정, 본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 어찌 보면 잔인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사람이라도요, 옷이 주는 인상의 힘이 달랐던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날에는요, 여러분들이 옷장을 쭉 한번 보시고요. 가장 나다운 옷, 그리고 내가 상대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이미지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옷,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옷을 선택하고 그 옷을 입고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어요. 그런데 중년이 되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돌봐야 할 분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본인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죠? 여러분들은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을 돌보셔도 됩니다. 충분히 자격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옷은요, 말보다 상대방에게 나에 대해서 먼저 말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옷차림의 중요성은 어떤가요? 도대체 우리가 입는 옷차림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들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뭐부터 보십니까? 아, 저 사람이 나와 글쎄 말이 통할까? 나와 취향은 좀 비슷할까? 무엇을 보고 판단하세요?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가장 첫 번째 받는 정보가 그 사람의 옷차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은요, 옷은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의 첫 번째 문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보다 먼저 상대에게 나는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에게 컨설팅을 받았던 한 50대 고객님이 계세요. 평상시에는 티셔츠만 주로 입으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고객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준비 전혀 안 된 사람 같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 고객분은 그 설계사 업무를 하는 분이셨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갈아입는 청결한 화이트 셔츠에 네이비 재킷으로 변화를 시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고객을 만났더니 고객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객이었더라도
아마 티셔츠보다는 정장을 깔끔하게, 단정하게 입은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맡기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옷차림이라는 것은요, 자기 표현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나 신뢰받는 이미지를 원하죠. 그런데 그렇게 신뢰받는 이미지를 원한다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가 아무리 멋있게 입어도 청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죠. 이 청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절제예요. 너무 과하게 치장을 한 사람보다는 절제의 미를 살려서 보여야 할 것, 보이지 않아도 될 것을 구분하는 옷차림이 훨씬 더 신뢰감을 주죠. 그리고 기왕이면 뭐 헤어부터 시작해서 옷차림의 색상이라든가 액세서리라든가 이런 것들의 조화가 잘 이루어졌을 때, 아,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청결, 절제, 조화, 이 세 가지는 신뢰받는 이미지의 아주 중요한 삼형제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옷차림은요,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이자 상대방에 대한 예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에 계실 때 어떤 옷을 주로 입으세요? 늘어진 티셔츠에 아무도 입지 않을 것 같은 무릎이 나온 그러한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계시다면 사실 저도 그랬어요. 그게 편하니까요. 그런데 이제는요, 자신에 대한 존중을 위해서 집에서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나의 가치를 제대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옷차림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에서 늘어진 티셔츠, 목이 여기까지 늘어진 티셔츠, 그거 아깝지만 버렸습니다. 이제는 결별을 할 때다. 아주 용감하게 결별을 했고요. 대신에 목이 늘어나지 않은 저의 피부를 조금 턴업 시켜줄 수 있는 V넥 라인에다가 무릎이 나오지 않은 바지로 변화를 시도했더니 집에서도 저의 가치가 올라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여러분들의 옷차림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똑같이 사는 이유는 똑같은 옷만 입기 때문이다. 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옷은 결국은 사고방식의 거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분에 따라서 옷도 다르게 입으시죠. TPO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Time, Place, Occasion.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상관없이 매일 같은 옷을 입는 분이 계세요. 일할 때도 티셔츠, 결혼식에 하객으로 갈 때도 티셔츠, 중요한 미팅 때도 티셔츠. 글쎄요, 이렇게 TPO에 상관없이 매일 같은 옷을 입는다는 건 시그니처 스타일이라고 우기면 어쩔 수 없으나 시그니처 스타일도 때와 장소에 가려서 우리가 좀 선별을 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감이 아니라 때로는 정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TPO에 상관없이 똑같은 옷을 매일 입는다는 것은 말이죠. 한 중년 여성분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 늘 검정색 옷만 입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검정색을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그랬더니 아유, 뭐 이게 제일 무난하잖아요. 뭐 묻어도 때도 안 타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만 같아도 검정색 옷을 아주 자주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어느 날 연한 민트색 블라우스로 갈아입으셨어요. 제가 제안을 좀 드렸거든요. 민트색 블라우스가 정말 잘 어울리는 분이세요. 그래서 민트색 블라우스를 제안 드렸고 그분이 그 옷으로 갈아입었더니 주변 반응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이렇게 주변에서 반응이 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주변에서 그런 반응 들으면 기분이 좋으시죠? 그런데 그 기분 좋은 얘기를 듣고 가장 변화되는 건 자신입니다. 자신이 거울 앞에 딱 섰을 때 예전과 다른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자신감이 붙어요. 표정이 달라집니다. 어깨가 싹 펴져요. 허리도 쭉 펴지죠. 결국은 옷을 상황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 입으면 가장 수혜자는 본인 자신인 것 같아요. 자신의 가치를 한번 찾아보고 싶다. 내가 갖고 있는 내재된 매력을 한번 찾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늘 똑같은 스타일보다는요. 상황에 맞춰서 결혼식 하객으로 갈 때는 조금 화사하게, 흰색은 아니지만 조금 화사하게 베이지 톤도 좋고 민트 컬러도 좋고 피치 컬러도 좋고 변화를 좀 주시는 거 저는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은 강의를 할 때나 방송을 할 때는 재킷에다가 항상 블라우스를 또는 셔츠를 입어요. 색상도 저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크림색 재킷이라든가 네이비 재킷이라든가. 그런데 방송이 아니고 강의가 아닐 경우에 친구들과 만날 때는 좀 스타일의 변화를 자주 주는 편이거든요. 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요. 그래서 TPO에 맞춰서 조금 다양하게 너무 똑같은 옷만 고집하지 마시고 새로운 자신의 매력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하루도 좋고요. 새로운 색 실험 데이를 정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안 해봤던 피치 베이지 한번 해봐야지 해서 새로운 색 한번 도전해 보시는 그런 날을 정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옷으로 도전하기가 좀 두렵다, 무섭다, 주변의 반응이 어떨지 겁난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중년까지 같은 스타일만 있는데 갑자기 변화하려면 본인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요. 립 컬러라든가 아니면 스카프만 살짝 바꿔도 내 기분의 톤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색을 바꾸면은요. 스타일을 바꾸면은요. 여러분의 생각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옷차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자,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옷차림으로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저희 대표님 같은 경우도 오늘 베이지 톤 짜임새가 아주 좋은 니트를 입으셨어요. 편안하게 저를 맞이해 주시는데 편안한 표정과 이 부드러운 옷차림이 아주 일치가 되는 일관성이 있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옷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편안하게 맞이하고 싶어요 라든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강조해서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라든가. 그런데 가장 공통점은 깔끔하게 옷을 정리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깔끔하게 다림질된 화이트 셔츠에 또는 재킷에 소매를 살짝 걷어 올려서 행동하는 리더의 이미지를 전달하기도 하죠. 이거 하나, 소매 하나 바꿨을 뿐인데 느낌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때로는 밝은 원색으로 열정과 자신감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결국 성공한 사람들의 이 공통점은요. 꾸밈보다는 나름대로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옷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전달하겠다, 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라는 거, 바로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역할과 옷의 일관성이 성공의 인상으로 쭉 일관성 있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요, 자신을 대표하는 시그니처 룩을 하나 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유튜버는 쨍그랑쨍그랑 소리가 나는 팔찌, 여러 개의 팔찌를 레이어링해서 자신만의 시그니처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아주 단정하게 묶은 하나의 이 포니테일 머리를 자신의 시그니처 룩으로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베이지 톤으로 시그니처 룩을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항상 걷어 올리는 이 소매로 시그니처 룩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스카프 하나로 시그니처 룩을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인터뷰할 때는 화이트 셔츠, 강의할 때는 네이비 재킷 이런 식으로요. 성공은 결국은 과시가 아니라 일관성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옷차림을 하더라고요. 리더십이 반영된 스타일에서 배울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리더의 옷은 말하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믿음을 주지 않던가요? 신뢰를 주죠. 바로 말하지 않아도 믿음을 주는 신호. 바로 이것이 리더의 옷차림인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세요? 그렇죠. 블랙 터틀넥 생각나시죠? 청바지, 그리고 뉴 발란스 생각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시그니처 룩을 반복해서 일관성 있게 입다 보니까 그런 시그니처 이미지가 신뢰를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기업 대표분이 계신데 월요일마다 같은 네이비 수트를 입으세요. 그 직원들은 이제 학습이 된 거예요. 아, 우리 대표님이 그 네이비 재킷을 입었네. 네이비 수트 그거 입은 날은 집중 회의하는 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날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찌 보면 시각적인 리더십의 신호하는 것 같아요. 이런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리더일수록 보니까 상황에 맞게, TPO에 맞게 변화를 하기는 하지만 본인이 하는 일에서는 일관성 있는 옷차림을 선택하더라. 제가 봤던 리더분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옷의 톤이 안정적이면 팀의 신뢰도도 함께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리더십은요, 일관성 있는 옷차림 속에서 신뢰를 얻는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구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옷 잘 입는 리더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의 옷 잘 입는 리더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을 제가 보니까 절제와 균형이더라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비싼 옷보다 이 핏과 소재, 저는 이 톤핏 소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드리는데요. 본인이 어떤 소셜 포지션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 톤이 다르죠. 신뢰감을 주는 뭐 네이비 톤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레이 톤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핏은 조금 신중해야 할 경우에는 너무 멋을 부리는 유로피안 스타일보다는 박시한 아메리칸 스타일을 한다든가, 그리고 톤, 핏, 소, 결국은 소재는 정직하거든요. 소재는 투자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옷 잘 입는 리더분들이. 그래서 너무 광택이 요란하지 않지만 은은한 약간 매트한 광택이 조금 흘러나와서 고급스러운 품격을 주는 그런 소재에 투자를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CEO는 늘 회색 블라우스만 입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회색이어서 같은 회색인가 가까이서 보면 소재가 남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회색이지만 소재의 믹스 앤 매치를 통해서 좀 고급스럽고 품격 있게 코디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옷을 참 품격 있게 입으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목선이 단정하게 드러나서 품격이 있다라는 말도 자주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 드리고 싶어요. 옷 잘 입는 리더분들 또는 옷 잘 입는 주변 분들 잘 벤치마킹 하셔서 기본템은 한 80% 정도 해보시고 포인트는 한 20% 정도 구조, 그러니까 8대2 법칙이거든요. 이렇게 기본템이 충분하게 여유 있게 마련이 되면 살짝만 포인트를 줘도 변화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옷장에 기본템을 좀 많이 장착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깨선이라든가 소매라든가 뭐 밑단의 길이라든가 이러한 균형들을 수선집 사장님하고 좀 많이 친해 놓으셔서 자신의 체형에 맞게끔 제대로 수선하면 훨씬 더 옷 잘 입으신다. 우리 옆집 누구누구 어머니 옷 핏이 남다르셔 라는 얘기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여러분들 체형에 어떻게 딱 맞게 입고 계십니까? 품격은 결국은요, 뭐니 해도 뭐니다 하시는데 돈보다는요, 품격은 가격이 아니라 톤, 핏, 소, 특히 소재에서 나오더라. 이걸 저는 느끼게 됐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패션 트렌드는 무엇인가요? 네, 2026년 트렌드,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패션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각기 조금씩은 다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조용한 럭셔리 많이 들어보셨죠? quiet 럭셔리. 식상하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26년에도 조용한 럭셔리는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로고 대신에 질감, 화려함 대신에 여백, 부드럽지만 이 구조적인
실루엣이 아무래도 중심이 될 것 같아요. 샴페인 베이지 또는 뭐 미드 베이지, 버터 옐로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색상이 2026년도를 여전히 강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려함보다는 좀 따뜻하고 과감함보다는 품격이 주목받는 시대가 바로 2026년도에도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행보다는 자연스러운 질감을 한번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너무 광이 번쩍번쩍한 것보다는 세미 매트한 블라우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크레이프 재킷이라든가 약간 여유감이 흐르는 약간 드레이프성이 있는 그러한 유형의 재킷이 조금 더 세련되고 조금 더 부드럽고 유연한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스타일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누굴 만났을 때, 동창회를 갔을 때, 아, 저 친구 참 품격 있다 느껴지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처럼 품격은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옷차림이 단순히 겉모습을 넘어서 사고방식이나 태도까지 바꿀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옷차림이 사고방식이나 태도까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스커트 입고 걸어가실 때 좀 조신하게 걸음걸이 보폭이 좁아지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바지를 입고 특히 청바지 입을 때는 어떻습니까? 껑충껑충 보폭이 넓어지죠. 인클로즈드 코그니션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바로 이 이론은요. 착용자 인지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옷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심리적인 전환 장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험을 했는데 대상자들에게 하얀 가운을 입혀요. 그런데 이 가운은 의사가 입는 의사 가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실험 대상자들은 조금 더 신중해지더래요. 그리고 아주 정밀해지더래요. 심사숙고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팀에게 이 가운은 의사가 입는 가운이 아니라 화가가 입는 가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실험 대상자들은요, 어떻게 하게 될 것 같으세요? 창의적이 됩니다. 자유롭게 움직이더래요. 말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의사가 입는 것, 화가가 입는 것.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의 인지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인지가 바뀌니까 태도도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바뀔 수가 있어요. 정장을 입은 날은 나는 조금 더 정숙하게,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돼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생각이 여러분들의 태도를 만들어요. 찻잔 하나 들더라도 조금 더 조심스럽게, 새끼손가락 살짝 해서 따그닥 소리 덜 나게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원피스를 입은 날은 샤랄랄라, 조금 더 여성스럽게, 그리고 조금 더 아름답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나의 태도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남성분들 군복 입으면 어때요? 저도 들은 얘기라 모자를 이렇게 빗돌게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휘슬도 좀 불고요. 바로 옷차림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행동 거지는 바뀔 수 있어요. 경찰이 왜 경찰복을 입겠습니까? 법관이 왜 법관복을 입겠어요? 간호사가 왜 간호사복을 입겠습니까? 그 옷을 입는 순간 그 옷에서 정말 발휘해야 하는 전문성을 훨씬 더 잘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옷차림은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옷을 선택하실 때, 나는 내가 어떻게 보여주고 싶지? 그리고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내가 어디에 가지? 누구를 만나지를 생각을 하면 옷을 선택하시는데 조금 더 신중해질 수 있고 조금 더 쉬워질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그래서 이 옷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의 사고 전환 장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강의를 할 때는 재킷을 항상 입어요. 크림색 아니면 네이비 컬러를 주로 입습니다. 왜냐하면 심적인 안정이 돼요.
그래서 편안하게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역량들을 발휘하게 되는 컬러이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래서 그것을 선택을 하는 편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안에 프로페셔널 모드가 이렇게 딸깍하고 전환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여러분들의 전환 장치 어떤 컬러, 어떤 디자인입니까? 그래서 결국 중요한 날에는요, 여러분들의 역할을 상징하는 옷을 한번 선택해 보시는 거 저는 제안 드리고 싶어요. 옷은 어찌 보면 자신감의 스위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는 순간 그 옷을 통해서 나의 역할이 내 안에서 이렇게 스물스물 작동하는 거 느끼실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옷차림이 주는 효과가 어떻게 달라진다고 느끼시나요? 정말 나이가 들어보니까 저도 뭐 연세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 청춘입니다. 그런데 20대, 30대를 거쳐오고 40대를 또 거쳐오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글쎄요, 젊을 때는 보이는 멋이 좀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중년은 보이는 멋보다는 보이는 신뢰가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상대방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여유감을 줄 수 있는지, 이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은퇴하신 분들 보면, 단정하게 옷을 입는 분들을 보면, 아직 나는 세상과는 은퇴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이렇게 아주 본딩이 연결이 확실하게 되어 있다라는 걸 옷으로 보여주는 분들이 계세요. 근무하셨을 때는 재킷만 입으시다가 은퇴하시고 나서 더 여유 있게 베이지 톤으로 멋스럽게 아주 편안하면서도 품격 있는 옷을 입고 계신 분들을 보면 은퇴 후의 모습이 부럽다. 나도 저렇게 은퇴해서 저런 여유를 좀 찾고 싶다라는 거 느껴지거든요. 그분의 제가 집은 가보지 않았으나 그분과 말을 그렇게 또 많이 해보지는 않았으나 그분이 입는 옷을 보면서 삶이 참 편안하고 여유 있고 만끽하신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은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나이가 들수록 옷이라는 것이 자신의 생각, 가치관을 표현해주는 아주 중요한 썸네일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옷을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특히 청결한 거, 깔끔하게 셔츠 하나 입더라도 목에 그냥 칼날처럼 딱 다림질을 너무나 말끔하게 하셔서 오히려 근무하셨을 때보다 은퇴하기 전보다 더 말끔하게 청결하게 입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저렇게 아름답게 깔끔하게 가꾸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청결은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보이는 멋보다는 보여주는 신뢰를 중요시하면서 색감 선택도 조금 더 약간 내추럴 톤으로 뉴트럴 톤으로 얼스 컬러라고 하잖아요. 지구를 표현해주는 그런 편안한 컬러로 하시고 실루엣도 너무 굴곡을 나타내기보다는 나타내봤자 그렇게 뭐 좋아 보이는 중년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만 같아도 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어깨도 구부러지고 이렇게 하면 날개가 막 하늘로 올라갈 것 같고 해서 너무 몸을 적나라하게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 있는 핏으로 하되 흐르는 듯한 핏으로 하되 그래도 구분은 줘야 됩니다. 5대5 상이 5면 하의도 5 위가 4면 하이는 6. 그래서 5대5 4대6 법칙은 지키시는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멋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젊음은 변화로 우리가 멋을 내잖아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절제와 이 균형, 이 조화, 그리고 첫 번째는 청결, 이걸로 멋을 내시는구나. 저도 많이 주변 분들을 보면서 배우거든요.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나이 들어갈수록 색상을 고르기가 어려워진다는 고민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색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네, 색상 정말 중요하죠. 구독자 여러분들 거울 앞에 서셨을 때 어떤 날은 아유, 나 왜 이렇게 괜찮지? 나 아직 쓸만해.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으시죠? 그런데 어떤 날은 뭐야 얼굴에 왜 이렇게 그림자가 많아? 이럴 때 있으시거든요. 이 색은 얼굴을 밝히는 조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울리는 컬러를 딱 입으면 같은 얼굴이지만 굴곡이 좀 입체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옷을 입으면 그림자가 쑥 드리워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색은 나의 조명판을 찾는다라는 심정으로 색을 한번
많이 도전해 보셔야 돼요.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입어보신 후에 본인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변에 피드백을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친구가 야, 너 그거 하니까 아파 보여. 이런 얘기를 한다면 아, 그래? 하여튼 쟤는 말할 때마다 저렇게 말을 비꼬아서 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얘기를 고지고대로 한번 순수하게 받아들여 보세요. 아, 그런가? 아파 보이나? 그럼 또 다른 색을 했을 때는 어떤지 그 친구한테도 한번 또 물어보세요. 저는 주변에 직원 말을 이렇게 꼬지 않고 직원해 줄 수 있는 사람 3사람만 확보해도 여러분들은 컨설팅 받으실 필요 없다 이 얘기하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의 얼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건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살아계시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아쉽게 돌아가셔서 그렇게 얘기해 줄 부모님은 없지만 다행히 저는 언니가 있습니다. 아주 직원을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톡 쏘는 맛으로 해주는 언니가 있어요. 아, 그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그거 아니야. 하면 예 하면서 저는 그거를 안 입고 언니가 아주 정확하게 저희 얼굴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직원해 줄 수 있는 사람 3사람 한번 확보하셔서 얘기를 들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생각과 한번 교집합을 찾아보시는 작업을 끊임없이 한번 해보셔야 돼요. 결국은 나의 얼굴을 밝혀주는 조명과 같은 색을 찾는 건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공부인 것 같아요. 공부 없이 어울리는 색을 찾는 거 사실 무리거든요. 어렵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저는 피부보다 한 톤 밝은 뭐 샴페인 골드 추천드리고 싶고요. 중년이라면 피치 베이지. 우리 동양, 우리 한국인 중년 여성들이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는 아닙니다. 전부 다 어울리시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대부분 그래도 어울리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피치 베이지, 카멜 베이지, 샴페인 골드 이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컬러들을 한번 해보시면서 아, 나는 이 정도 밝기, 명도, 채도 이런 색상을 했을 때 얼굴에 좀 그늘이 없어 보이고 뭔가 내가 거울 앞에서 딱 봤을 때 기분 좋아 보이고 뭔가 내가 좀 그래도 한 마이너스 5살 정도는 되어 보이고 무엇보다 본인이 봤을 때 그냥 기분 좋은 색이 있어요. 딱 왠지 라이트해지는 기분이 들떠지는 그런 기분을 만드는 컬러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중년이 되니까 원색 좋아하시죠? 저도 나이가 드니까 원색이 좋아요. 빨간색에 자꾸 손이 가요, 손이 가. 그런데 원색도요, 채도 명도를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빨간색이 안 어울려요 하시는데 여러분 빨간색이 안 어울리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빨간색도요 수십만 톤입니다. 톤이 정말 다양해요. 그 빨간색 중에 나에게 어울리는 톤이 있는데 그걸 찾지 못하셔서 아, 난 빨간색 입으면 안 좋더라라고 선입견을 가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울리는 톤을 찾는 것이 이것이 관건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중년이 되니까 원색도 물론 좋지만 원색은 저는 옷보다는 액세서리에 포인트 두시는 거가 좀 안전하던데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물론 원색 잘 어울리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하십시오. 그런데 원색이 좀 뭔가 나와 부딪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하신다면 원색 너무 좋은 그 빨간 쨍한 빨강 저는 가방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간혹가다 스카프로 좀 하고요. 그리고 간혹가다 신발에다 포인트 주는데 그런 데다가 원색 포인트 주시면 옷으로 안 입었어도 기분 아주 상쾌하게 내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고 톤온 톤, 톤인 톤 같은 색상으로 채도와 명도만 조금 다르게 해서 믹스앤매치를 하시면 훨씬 더 아우 뭐 좋은 일 있어? 이런 소리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색은 결국은 나이보다 먼저 나를 말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패션을 통해 얼굴이나 몸매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그럼요. 저는 이 패션은 시선의 설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키가 좀 작아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위아래를 같은 색상으로 쭉 일관되게 구두까지, 양말까지 신경 써서 하시게 되면 쭉 하면서 시선이 머무는 곳이 이렇게 수직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목이 짧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넥라인을 라운드보다 V 넥라인으로 이렇게 살짝
하시면 훨씬 더 목이 가늘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 다리가 짧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발 둔탁한 거, 라운드형으로 하시기보다는 약간 V컷, 아몬드 토우라고도 하죠. 그래서 V컷으로 발등이 좀 많이 보이면서 좀 날렵하다고 해서 중년분들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편하면서도 날렵한 디자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신발이 불편하면 안 돼요. 지금 나이가 신발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편안해야 합니다. 편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디자인을 한번 찾아보시고 가방도 우리 무거우면 안 되잖아요. 가벼운 가방에서도 딱 들었을 때 뭔가 전체적인 실루엣과 좀 뭔가 흐름이 일관된 그러한 핸드백을 찾으시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중년이 되니까요. 상체가 무거워 보이면 안 되더라고요. 상체가 무거워 보이고 옷이 무거워 보이는 순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힘겨워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우아해 보이는 건 좀 결국은 경쾌해 보이고 조금 신뢰감은 주면서도 무겁지는 않지만 뭔가 이 결이 그분답다라는 느낌이 들 때 그런 우아함과 품격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제안은요. 허리선울이 표현하는 거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허리 러브핸들 옆에 이렇게 잡으면 잡히는 거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러브핸들 옆구리 살도 이렇게 많아지는데 벨트를 하는데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용기를 좀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박시한 거 툭 떨어져서 입으면 그 박시한 그 부분이 다 우리 면적의 몸 같거든요. 그 대신에 한 벨트를 2.5cm 정도 너무 두꺼운 거를 하면 너무 두꺼운 거는 글쎄요. 보통 신장 우리나라 여성 중년 여성분들에 비해서 신체를 조금 이렇게 누르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폭이 중요해요. 2.5cm 정도의 벨트로 약간 2cm 정도 위쪽으로 올려서 하시는 거 저는 제안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다리가 훨씬 길어 보이고요. 벨트 안 하시더라도요. 그냥 앞뒤로 다 상의를 내려놓기보다는 턱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에만 살짝 바지 위나 스커트 위에다가 살짝 안으로 넣는 것. 턱인을 살짝만 하셔도 훨씬 다리가 길어 보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체형 보완할 수 있느냐? 보완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파워풀해요. 시선 분산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하느냐? 이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다리가 짧으시면 스커트의 길이, 바지의 길이도 정말 중요하죠. 바지의 길이 여러분들 7부, 8부 이 정도 하시면 상당히 아무리 멋있는 황금 비율의 모델도 좀 어색할걸요. 그래서 9부에서 9.5부 정도 해서 세미 와이드 바지라든가 아니면 정장을 입을 땐 아예 길게 입는다든가 이게 자신만의 황금 분할 그 포인트 비율을 찾는 것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시죠. 저도 찾으려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시선을 설계하면 우리 체형에 약점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누구나 다 약점이 있거든요. 그 약점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조금 보완은 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중년 여성들이 가장 많이 하는 패션 고민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옷장은 가득한데 입을 옷이 없어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뭘 입어도 청바지에 티셔츠만 딱 입어도 맵시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청바지에 흰 티만 입으면 어디 뭐 이 집에 우환 있어?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그래서 참 입을 옷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제대로 좀 나답게 입을 것인가 이것이 관건인 것 같아요. 나와 맞지 않은 옷이 옷장에 사실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것부터 정리해 보시죠. 옷장에 내가 최근 3년 동안 입지 않았던 옷 있습니다. 그 과감하게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거 필요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한 3년 동안 안 입었던 옷을 정리하는데 큰 용기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결별하고 나니까 또 그것이 생각나지도 않아요. 오히려 있는 옷 중에 알토란 같은 옷들을 믹스앤매치로 해서 옷장도 조금 여유 있게 공간을 확보하면서 옷 찾기도 쉽고 믹스앤매치하기도 쉽고 여러모로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옷장 정리 한번 싹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잘 어울렸는데 지금은 어울리지 않는다. 결국은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체형 때문만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삶의 중심축이 다 바뀌었죠. 예전에는 자신만 생각하면 됐는데 이제는 돌볼 분들이 너무나 많고 나의 가장 중심축이 내가 아닌 그 무엇, 뭐 가족이 됐을 수도 있고 이런 식이 되면서 자신이 선택하는 옷의 스타일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바뀌었을 겁니다. 체형도 바뀌고 톤도 바뀌고 여러 가지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내가 지금 이 옷을 지금 만약에 산다면 이 옷을 살까? 라는 기준으로 옷장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거 필요한데요. 여기에서 베이직 아이템은 버리지 마시고 베이직 아이템은 좀 보관하시고 맞는다면, 체형에 맞는다면, 그렇지 않다면 좀 정리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움직였을 때 몸의 움직임이 불편하다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보관하고 싶다면 수선을 맡기시는 거 저는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는 것보다 옷 수선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역사, 스토리 모든 것들이 담긴 이 옷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선해서 입을 수 있다면 입을 수 있을 때까지 입어보는 거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우리가 변하잖아요. 아우, 한 살 한 살, 이게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나이는 변하지만 우리의 스타일은 진화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입으면 10년 더 나이 들어 보일까요? 10년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옷, 주범이 있습니다. 일단은 색상인 것 같아요. 탁한 색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카키 색깔 같은 경우도 예쁜 카키가 있어요. 예쁜 카키, 그리고 젊었을 때는 어떤 카키도 다 소화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년이 되면 카키 저는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 중 3가지 중에 카키가 있는데 카키도 농도 채도에 따라서 이게 탁한 카키가 있고 얼굴빛을 밝게 해주는 카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어울리는 그러한 색깔 찾는 거에서 탁한 색은 조금 보류, 그리고 무거운 옷도 보류. 이것이 좀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으니까 무거운 옷, 그리고 뭐 탁한 색, 그리고 신발도 둔해 보이는 신발보다는 편하지만 그래도 조금 날렵해 보이는 신발. 이 3가지만 여러분들 변화를 주셔도 느낌이 사뭇 다르실걸요. 그리고 옷차림을 쭉 동일한 옷을 입어도 신발과 핸드백을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 다르신 거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조화가 정말 중요한데 실제보다 훨씬 무겁고 나이 들어 보이는 아이템이 나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지 한번 쭉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늘 블랙 터틀넥하고 어두운 팬츠를 입으셨어요. 그런데 변화를 한 가지만 주셨어요. 그 위에다가 샴페인 컬러 있잖아요. 그 샴페인 컬러 재킷을 살짝 입으셨대요. 약간 베이지인데 약간 무게감이 있는, 안정감이 있는, 그렇지만 약간 샴페인 골드가 들어가서 좀 자연스러우면서도 우아한 색상이었는데 그것을 딱 입으니까 와, 전반적인 느낌이 사뭇 달라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입고 계신 옷차림에서 한 가지 아이템만 한번 플러스 원을 해보십시오. 재킷으로 포인트를 주시든지 아니면 스카프로 포인트를 주시든지 아니면 뭐 액세서리, 귀걸이로 포인트를 주시든지 아니면 핸드백으로 주시든지 아니면 벨트로 주시든지 이렇게 변화를 한 가지만 주셔도 나이 들어 보이는 것에서 조금 더 탈피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옷, 신발, 가방 중에 최소 하나는 좀 가볍고 포인트가 될 만한 것들로 한번 딱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블랙, 올 블랙 되게 멋있는 색이죠. 굉장히 멋있어요. 그런데 올 블랙은 여러분들이 약간 신경을 쓰셨을 때, 메이크업 좀 하셨을 때 블랙을 하면 멋이 있는데 메이크업 하나도 하지 않고 헤어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블랙을 입으시면 초췌함이 더 극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블랙 대신에 저는 그 네이비 추천드리고 싶고 그리고 회색을 하시고 싶다면 약간 펄이 있는 자잘한 펄이 있는 펄그레이로 한번 도전해보시면 시도해보시면 색상 하나 바꿨는데 인상이 한 5년 정도 젊어 보인다라는 느낌 드실 수 있거든요. 가벼운 발끝이 그리고 가벼운 옷차림이 여러분들의 젊음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생각인 것 같아요. 생각이 젊은 분은 옷을 똑같은 걸 입어도 발걸음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제스처, 이 태도가 다르죠. 생각을 우리가 좀 젊게 하는 거. 이 정도 나이 됐으면 뭘 꾸며도 볼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는데 뭘 꾸며, 이런 생각하는 순간 우리 나이 팍팍팍 드는 거 아시죠? 생각을 좀 젊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래보다 세련되어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맞아요. 동창회 가면 유독 세련된 친구들 있죠. 어머, 쟤는 도대체 뭘 한 거지? 뭐 얼굴에 뭐 했어? 라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안 했대요. 어머, 뭐야 그러면? 라고 물어봅니다. 옷 같은 거 많이 사나 봐? 옷을 많이 사지도 않는데요. 아니, 화려하게 치장한 것도 아니에요. 뭐가 다를까요? 그 친구들은요, 톤피소를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자신의 톤, 어울리는 톤을 알고, 자신의 핏, 체형을 알고, 그리고 소재에는 좀 투자를 합니다. 좋은 소재. 같은 블랙이라도요, 블랙은 더 그런 거 아시죠? 블랙은 소재에 따라서 정말 고급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정말 촌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은 소재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소재, 톤피소 정말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 포인트를 그 친구들은 너무 많이 주지 않아요. 딱 하나만 포인트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걸이에 힘을 딱 줄 수도 있고, 스카프에 포인트를 딱 줄 수도 있고, 벨트에만 포인트를 딱 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그냥 핸드백에만 포인트를 딱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포인트를 최소 2개까지는 뭐 허용한다 쳐도 많이 주지 않는다라는 거. 이 친구들의 공통점은 그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과의 이 매치, 컬러 매치 감각이 좀 뛰어나요.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가 봤더니 많이 해본 거예요. 그리고 많이 실패해본 거예요. 옷 사서 못 입는 옷도 많대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 주거나 뭐 조카 주거나, 그래서 많이 도전해 본 친구들이 옷을 감각 있게 입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관리, 그렇죠? 체형이 어떤 체형이냐에 따라서 옷 입는 이 태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구부정하게 있으면 아무리 옷을 멋있게 입어도 태가 안 나요. 같은 옷이어도 허리 쭉 펴고 걸을 때도 당당하게 걸으시면 옷이 실루엣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옷 잘 입는 또래보다 세련돼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 톤피소 제대로 알고 체형 관리 잘하고 태도가 남다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본템은 투자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기본템이 80이면 포인트 주는 아이템은 한 20 정도, 그래서 8대2 법칙을 잘 아주 지혜롭게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옷을 많이 사기보다는 하나를 사더라도 좀 오래 입고 소재에 투자를 하고 있는 옷 중에 믹스앤매치를 아주 잘 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또래보다 세련됨을 장착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련됨은 결국은 단순함과 포인트의 만남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독 귀티나는 3가지 색상을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자, 귀티나는 색상 3가지. 물론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선호에 따라서 다 다르실 수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귀티는 빛을 다루는 감각에서 나오는 것 같거든요. 색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샴페인 베이지, 그리고 미드 베이지, 피치 베이지. 저는 이 3가지를 고급스러운 중년에게 어울리는, 여러분들의 이 귀티를 안으로 톡 하고 표현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색상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너무 강하지 않고 이 색은 빛을 좀 은은하게 반사해서 얼굴을 조금 더 귀티나게 품위 있게 보여주는데 효과가 있는 그런 컬러들입니다. 저희가 컨설팅을 받았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샴페인 베이지 블라우스를 입으셨어요. 딱 보자마자 화려하지는 않은데 우아하고 정돈된 느낌이 들면서 뭐랄까 좀 신뢰감이 간다고 할까, 안정감이 있다고 할까,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중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안정감이거든요. 자연스러움도 중요하겠고, 그래서 이러한 색상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샹이는 뭐 샴페인,
뭐 베이지도 좋고, 뭐 하의는 뭐 네이비라든가 아니면 크림 베이지라든가 뭐 카멜 베이지라든가 하셔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색상으로 한번 믹스 앤 매치 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제안 드립니다. 여러분들 옷장에 아마 하나쯤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있는 색상 중에서 가장 큐티나는 것이 어떤 건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파악해서 있는 옷으로 새롭게 사지 않으셔도 있는 옷 중에서 한번 코디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빛의 여백이 귀티를 만들더라고요. 중년 여성의 체형을 보완하는 초간단 방법이 있을까요? 체형을 보완하는 방법. 비밀은 그 시선 이동이거든요. 그 시선을 교란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어떻게 이동시키고 어떻게 시선을 설계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허리선 있지 않습니까? 중년분들은 허리를 보이기를 두려워하세요. 저만 같아도 그래요. 그래서 허리에 벨트를 하시면 2cm 위 정도로 하시는 거 제안 드리고, 벨트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라고 하신다면 벨트 안 하셔도요. 상의 자켓에 핏 있지 않습니까? 허리 핏을 아주 여유 있게 하되 2cm를 올려서 수선해 보세요. 저도 갖고 있는 상의를 거의 다 2cm를 위로 올려서 핏을 수선했는데, 수선하시는 분이 이렇게 수선한 건 저는 처음이에요 하시더라고요. 흔하지는 않은 수선이어서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번 물어보셔서 잘하시는 수선집 사장님을 만나십시오. 만나셔서 위를 살짝 올리시면 전반적으로 리신해 보여요. 그래서 시선을 조금 더 수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설계해 보시는 거 필요하고요. 우리 중년 여성분들 이 외출하실 때 제일 많이 입으시는 게 원색 점퍼 많이 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초록색, 빨간색 손이 간다니까요. 근데 너무 그런 거를 입으시게 되면 잘못 입게 되시면 등산복처럼 보여요. 실제 어떤 분은 등산복을 입으시기도 하던데, 등산복 입고 등산하시는 건 좋은데 등산복 입고 시장 가지 마시고, 등산복 입고 백화점 가지 마시고, 등산복 입고 친구 만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보다 더 가치 있는 분들이세요. 옷은 다 쓰임이 있어요. 쓰임이 있는 옷에 그 옷을 입었을 때 가치가 더 강화가 되는 거거든요. 시장 갈 땐 시장 가는 옷으로, 친구 만날 땐 친구 만나는 옷으로 하시면 좋을 텐데, 원색깔 그 옷을 입으셨다면 그 원색 옷의 그 채도를 조금만 낮춰주세요. 그리고 꽃무늬 많이 하시잖아요. 꽃무늬 좋아요. 저도 꽃무늬가 좋아요. 나이가 드니까. 근데 꽃무늬가 너무 전신을 다 면적을 차지하면 시선을 어디에다 둬야 할지, 시선이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에다 안착해야 될지 몰라요. 시선이 교란되는 순간 귀티는 사라지고 품격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꽃무늬를 굳이 하고 싶으시다면 한쪽에만 꽃무늬가 있는 포인트 꽃무늬를 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 포인트 꽃무늬도요, 거울을 한팔거리로 딱 해서 보셨을 때, 거울이 앞에 있으면 한팔거리로 거울이 딱 있을 때 그 꽃무늬가 꽃무늬처럼 보이지 않고 그냥 덩어리로 보인다. 이 말은 꽃이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큰 꽃무늬는 하지 마시고, 저는 약간 모네풍의 꽃, 아시죠? 예. 약간 파스텔 톤이면서 약간 작은 꽃무늬, 좀 은은한 꽃무늬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여러분들의 취향과 그리고 선호도, 그리고 하시는 일에 따라서, 그리고 체형에 따라서, 톤에 따라서 물론 다 달라요. 하지만 이제 개략적으로 제가 일반화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하의는 어둡게, 상의는 밝게 하시는 게 조금 더 체형을 보완하는데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커트는 무릎 아래 바로 뚝 끊어지면 체형이 보완하기 어려워요. 굉장히 아무리 다리가 예쁜 분도요, 스커트가 무릎까지 딱 떨어지면 그 아래에 종아리가 예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커트는 무릎에서 5cm 정도 내려오는 것이 중년 이후에는 훨씬 더 체형을 보완하기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니까 그 방법들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켓이든 아니면 티든 점퍼든 팔을 다 이렇게 덮는 것보다 살짝 우리가 몸에서 가장 가는 곳이 어디예요? 그래도 팔목은 가늘지 않습니까? 가는 곳을 좀 보이게 할 수 있는 8부 정도, 9부 정도의 소매로 수선해서 입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우리가 몸을 바꾸면 좋겠지만 몸을 바꿀 수 없잖아요. 저만 같아도 바꿀 수 있으면 몸 좀 바꾸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몸을 바꾸기보다는 시선을 한번 이렇게 설계해 보시는 거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급이 다른 귀티나는 여자들이 자주 입는 기본템이 있을까요? 자, 귀티나는 여자들이 자주 입는 기본템은요. 귀티나는 여성들 보면 옷을 많이 살 것 같잖아요. 많지 않아요. 옷이 많지 않고요. 대신 소재와 구조감 있는 옷을 선택해요. 좋은 소재의 구조감 있는 옷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다른 거는 조금 아껴도 소재는 아끼지 않더라고요. 뭐 브랜드 있는 걸 사라 이것이 아니고요. 시장에 사서 사더라도 시장에서 구입을 하더라도 좋은 소재의 옷을 사더라고요. 구조감 있는 옷. 그래서 쉽게 뭐 늘어지거나 그런 옷보다는 실크 블라우스라든가 뭐 크레이프 재킷이라든가 이러한 좀 구조감이 있는 조합을 아주 믹스앤매치를 잘 하면서 청결하게 우아한 태도로 입더라.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구김 많이 가는 소재보다는 구김이 자주 가지 않는, 잘 가지 않는 그러한 소재, 여유 있는 핏으로 좀 우아함을 극대화하는데 아주 귀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탄탄한 옷은 그 자연스럽게 이 자세까지 좀 반듯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귀티나는 여성들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소재만큼은 포기하지 않더라. 소재는 귀티나는 여자들의 말없는 명함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년 여성 옷 브랜드를 추천해 주세요. 브랜드 추천은 정말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취향이 다르죠. 선호도가 다르죠. 체형도 다르죠. 톤도 다르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제 버짓, 예산도 다 다르시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화해서 또 제가 말씀 좀 드리면, 그러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국내 브랜드 그리고 국외 브랜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국외 브랜드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뭐 마시모 두띠 많이 하시죠. 구조감이 좀 있고 좀 트렌디하고 자연스러운 실루엣이라서 우리 중년 여성들이 선택을 했을 때 소재도 괜찮기 때문에 이거 입으면 좀 나의 우아함이 좀 살아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도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쵸. 좀 솔리드한 패턴으로 해서 구조감 있는 옷이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년 여성들의 체형을 보완하기에 좀 도움이 좀 되는 그러한 디자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도 괜찮고 좀 여성스러움을 추구하는 그러한 분들 같은 경우는 The Other Stories 그것도 좀 러플이 좀 많아서 그것은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괜찮으시다면 그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막스마라 이런 비싼 거 명품 같은 경우는 뭐 명품 나는 뭐 많아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나 정말 아끼고 아껴서 10년에 하나 딱 하나 장만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막스마라는 유행을 그렇게 타지 않잖아요. 소재가 아무래도 좀 개런티가 됐고 좋고 하니까 뭐 막스마라 같은 경우는 클래식한 우아함 찾는 분들한테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브랜드 같은 경우는 뭐 르베이지 좀 리더십이 느껴지고 조금 고급스러움을 좀 표현하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르베이지도 저는 그렇게 버짓이 예산이 이제 허락하신다면 르베이지도 절제된 디자인이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르베이지도 괜찮고 구호도 좀 트렌디하죠. 그리고 소재도 좋고 좀 구조감이 또 있어요. 그런 모던한 감성. 그래서 구호도 괜찮은 것 같고 띠어리도 많이 입으시죠. 좀 클래식한 심플하기는 하지만 좀 도시적인 그런 느낌을 선호하신다면 띠어리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타임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조금만 신경 써서 백화점 지하에서 식사만 하고 가지 마시고 1층에서도 한번 쭉 보시고 2층, 3층, 4층 쭉 한번
돌아보세요. 그 도보 걷는 운동이다 생각하시면서 눈 운동도 하시는 거예요. 나의 내면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옷차림도 결국은 공부거든요. 내 체형을 알아야 내 체형에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것처럼 요즘 트렌드를 알아야 이 트렌드 속에 내가 선호하는 결의 옷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돌아보시면 아하, 신봤다라는 옷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옷을 한번 입어보시면서 내가 뱃살 여기는 좀 빼야겠다 하는 그런 경각심도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백화점 가서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시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결국은 뭐 브랜드도 물론 중요한데 브랜드보다는 핏이 맞는 라인이 어떤 건가를 먼저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옷의 호흡감이라는 게 있어요. 옷은 보기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봐서 예쁜데 입으면 너무 불편한 영 이 옷은 아닌데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옷의 호흡이 나의 몸의 호흡하고 약간 이렇게 잘 맞는 움직임의 여유가 편한 옷이 진짜 내 옷이거든요. 입어보셔야 알아요. 근데 입어보는 거 눈치 보여서 싫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괜찮아요. 용감하게 입어보십시오. 여러분의 고객의 특권이에요. 특권 한번 누려보십시오. 입어보셔야 옷을 고르는 눈도 생겨요. 그래서 브랜드보다 나를 돋보이게 하는 옷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어도 인맥을 쌓을 필요가 있을까요? 인간관계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인간관계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려운 거 아십니까? 나이가 저는 이 정도 들면 인간관계는 그냥 한 큐에 싹 정리가 아주 말끔하게 될 줄 알았거든요. 나이가 드니까 더 힘들어요. 여러분, 관계는요, 마음의 근육인 것 같습니다. 그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서도요, 인생의 만족도는 관계의 질하고 비례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기존의 인맥을 더 돈독하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새로운 인맥을 쌓는 분들도 계시죠. 그 선택과 어찌 보면 취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은퇴 후에 독서 모임에 참여를 했어요. 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너무나 다른 새로운 결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구나라는 걸 새롭게 배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1년에 한 번씩 감사 연락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제안을 해드립니다. 그걸 하다 보면 인간관계 정리가 돼요. 내 인맥에서 진짜 내가 금쪽처럼 귀하게 여기는 인맥이 어떤 인맥인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나이 들어서는 새로운 인맥은 필요 없어라고 무로 칼을 자르나요? 칼로 무를 자르나요? 칼로 무 자르듯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분의 의견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새로운 관계는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활력 속 새로운 에너지를 선물해 준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친구가 많지는 않으나 그래도 기회가 될 때마다 새로운 장에서 새로운 삶의 결을 갖고 있는 분들과 새로운 소통을 하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서 저의 조금 늘어질 수 있는 삶에 조금 긴장도 주고 활력도 주고, 그래서 저는 인맥을 쌓는 이유는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 젊었을 때는 그 인맥을 통해서 내가 성공가도를 달리고 싶다라는 목적이 있었다면 나이 들어서의 인맥은 성공을 위한 인맥은 아니죠. 우리는 이제 성공보다는 그냥 자신의 내면의 성장이 필요한 나이인 것 같고, 그리고 내 자신의 여유를 찾는 나이잖아요. 나의 인생의 철학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그대로 내가 잘 살아오고 있는 건가 하면서 쉼표를 찍는, 저는 그런 시기가 중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인맥을 쌓는 이유가 성공이 아니라 조금 더 나다움을 찾기 위해서, 아직까지 나다움을 제대로 못 찾았다면 새로운 그러한 인맥을 통해서 맞아, 나의 나다움은 이거였구나를 한번 알아보시는 그러한 그 숨통의 개념으로 인맥을 쌓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주변에 보면 정말 입이 딱 벌어질 만큼 멋지게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만나서 나쁘게 뭐가 있습니까? 좋죠. 그런 분들과 인맥 쌓으십시오. 성공보다는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인맥, 이 관계는 마음의 근육이다. 쓰지 않으면
늘어지더라고요. 그런 근육도 늘어지는 것보다는 좀 탄력 있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옷이 가장 쉬운 자기계발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동의합니다. 옷은요, 즉각적인 자기 개발이에요. 내면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옷은 단 하루만 해도 나를 새롭게 보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게 컨설팅을 받았던 한 고객이 계신데, 편하지만 절제된 슬랙스 추천해 주셔서 입으니까 일의 집중도가 달라지더라고요. 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건 결국 단순히 복장이 아니라 그 태도의 변화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 옷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자기 개발일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출근하시기 전에 오늘의 목표를 한번 속으로 말해보세요. 오늘 내가 프레젠테이션이 있지? 그러면 나에게 좀 집중을 시키고 싶은데, 우리 상사, 과장님, 부장님, 그리고 내 동료들, 나에게 좀 내 말에 힘을 실게 할 수 있는 옷이 뭔가 생각해 보시면 V존. 이 V존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V존에 좀 포인트를 주면 시선이 집중이 되잖아요. 그럴 땐 네이비 컬러의 남성분이라면 와인 컬러 넥타이, 화이트 드레스 셔츠에 그런 식으로 한번 내가 오늘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옷을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옷을 고르실 때 이 옷이 오늘 나를 대표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거울을 보면서 물어보시는 습관 해보시면 좋습니다. 결국 자기 개발의 첫걸음 옷차림입니다. 저는 공감합니다. 옷 잘 입는 친구를 따라가면 도움이 될까요? 옷 잘 입는 친구 주변에 꼭 한두 명씩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근데 그 친구를 따라가면 어때요? 그 친구를 복제하게 되죠. 근데 그 친구의 체형과 여러분들의 체형이 같나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리고 보이고 싶은 이미지와 그 친구의 이미지가 같나요? 그렇다면 할 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복제는 금물이에요. 복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친구가 세련돼 보이는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물론 그 친구가 여러분이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체형을 정확하게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해준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받아들여서 한번 참고해서 응용하실 수는 있으나 가장 중요한 건 옷 잘 입는 친구들을 보면 세련된 이유가 있어요. 그 세련된 이유의 포인트를 쪽집게처럼 여러분들이 아주 치열하게 공부하시고 치열하게 벤치마킹 하시는 것이 고기 잡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분은 그래요. 친구가 입는 건 다 멋져서 보여가지고 다 멋져 보여가지고 그대로 샀다는 거예요. 어디서 샀어? 어느 브랜드야? 그래? 하면서 그대로 딱 해가지고 샀다는 말이에요. 근데 본인 체형과 본인 톤이 다르잖아요. 그게 어울릴까요? 어울리지 않아요. 얼굴형도 다르고 헤어스타일도 다르고 그리고 신발도 똑같이 신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신발을 이렇게 매치해서 하니까 전반적인 균형과 조화가 와르르르 무너지는 경우를 저는 봤습니다. 결국은 친구의 옷을 그대로 카피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옷의 포인트가 뭐지? 왜 그렇게 저 친구는 옷을 잘 입는 것처럼 세련돼 보이지? 그 포인트를 찾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시고 길이라든가 뭐 색이라든가 질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는 걸로 조금 응용해서 변화를 시켜서 활용해 보시는 건 그건 적극 추천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따라하되 흉내 내시는 것보다는요. 흉내 내시는 것보다는 제대로 해석하시는 거. 해서 요건 이렇지. 그러면 나의 체형은 그리고 나의 톤은 내가 원하는 이미지는 이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한번 내가 좀 바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시는 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옷 잘 입는 친구 안 따라가는 것보다는 따라가는 게 낫다. 따라가는 게 낫다. 처음 한두 번은 한번 흉내 내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러나 언제까지 늘 흉내 낸다? 그건 복제품밖에 안 되죠. 우리는 누구나 오리진으로 태어났어요. 누구나 내면의 가치, 누구나 남다른 매력의 DNA가 있죠. 그 매력의 DNA를 찾지 못하고 복제품으로 이 삶을 마감한다? 너무 아깝죠.
너무 억울한 일이죠. 억울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매력 DNA를 제대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헤어스타일이 패션에 주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될까요? 자, 헤어스타일은 어찌 보면 이미지의 마침표인 것 같아요. 옷을 잘 차려입어도 헤어스타일 어떻습니까? 한 이틀 머리 안 감고 눌린 머리로 나가면 그 옷이 빛을 발하지 못하잖아요. 머리까지 헤어가 딱 됐을 때 이미지가 딱 마침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스타일은 영향이 아주 큽니다. 중년이 되면 모량이 작아지죠. 볼륨도 작아지죠. 왜 이렇게 머리는 많이 빠지는지 정말. 아침에 머리 감을 때마다 겁이 나죠. 저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모발 관리가 필수입니다. 적어도 2주에 최소 한 번 정도는 좀 윤기 유지를 위해서 모발 관리하시는 거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케어 게을리 하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지금까지 너무나 열심히 살아오셨죠. 이제는 여러분들 관리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가꿈은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 컬러는 너무 저는 염색을 많이 하시기보다는 저는 이제 윤기 그리고 모발의 상태를 잘 관리하시면서 염색보다는 윤기 나는 머리를 관리하실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새치가 많아서 부득이 염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하셔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나친 염색보다는 모발 강화를 저는 좀 모근 강화 이런 쪽에 좀 신경을 쓰시는 거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머리색을 만약에 하고 싶으시다면 자신이 보이고 싶은 이미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서 하시고 길이는 어깨보다 내려가면 중년이 되니까 머리가 축축 처지잖아요. 그래서 어깨보다는 약간 위쪽으로 움직임이 있는 커트, 약간 레이어드 커트가 필요해요. 볼륨을 좀 채워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머리카락의 윤기가 인생의 활력이다라는 걸 중년이 되면서 저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발 관리도 꼭 신경 쓰세요. 직장인들이 따라할 수 있는 코디법이 있을까요? 직장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법칙, 3대 1 법칙 들어보셨나요? 3대 1 법칙 저는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기본템이 3,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네이비 재킷, 화이트 셔츠, 베이지 팬츠, 거기에 포인트, 스카프 하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는 컬러, 소재, 액세서리 중에 하나만 하시면 좋겠고요. 핵심은 한눈에 정리돼 보이는 인상입니다. 포인트는요, 하나일 때 가장 파워풀해요. 그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식토크 구독자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저는요, 옷은 여러분들 인생의 축소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를 숨기려 하기보다는 나다움을 찾고 나를 존중하는 옷을 입는 것, 이것이 중년이 되니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는 숫자지만 옷차림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담긴 여러분들의 선택의 결과죠. 여러분들의 옷차림, 지금 어떤 생각을 상대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대로 만족하신다면 그대로 입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 옷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지금이 바로 변화할 시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옷을 새롭게 보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이십니다.